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6월에 공모주가 엄청 많았지만 이제 대부분 청약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주에 딱 한 종목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하스라는 종목이니까요. 오늘은 이 종목을 청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원래 세 종목이 청약 예정이었지만 한 종목은 철회가 되었고요. 나머지 한 종목은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요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스만 단독으로 청약하게 되었는데 청약일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환불금은 목요일에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7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수요일인데요. 이날 단독 상장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일 변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보시면 이게 하스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사진만 봐서는 이게 어디에 쓰이는 제품인지 예상하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요. 자, 그러면 하스의 사업부터 체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치과 가는 것을 정말 싫어하지만 아마 구독자분들도 그렇게 치과 가는 게 즐거운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다른 부분과 다르게 치아는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상적인 치아 형태로 복원을 시켜주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하스가 만드는 제품이 바로 이런 치아의 복원 소재입니다. 예전에는 금을 많이 사용했고 저도 현재는 입안에 이런 게 몇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금은 너무 튄다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요즘에는 치아와 흡사한 소재를 사용하는데 이게 발전해서 지금은 리튬 디실리케이트라는 소재가 많이 쓰인다고 하고요. 실제 치아와 비슷하게 생겼고 강도도 좋기 때문에 보건 소재로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하스는 이런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치아를 복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나마 치아가 조금이라도 기능을 할 수가 있다면 실제 치아 위에다가 덮어 씌우는 크라운 치료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있지만 너무 심하거나 아예 치아가 없다면 인공 치아를 새롭게 심어야 되는데 이걸 임플란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는 하스가 이 두 가지 소재를 모두 만드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시장이 엄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플란트는 국내에서도 오스템이라든지 덴티움 등 유명한 회사가 많은데 전 세계에서 400개 정도 기업이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고요. 반면에 치아 복원 소재는 하스를 포함해서 소수 기업만이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증권신고서를 보니까 하스는 23년 기준으로 글로벌 점유율이 4.8% 정도였는데요. 복원 소재는 이보클라라는 이 기업이 시장의 절반을 과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노라라는 이 기업이 22%, 그리고 하스가 약 점유율 5%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1에서 2% 정도로 미미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시장에 진입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편인데 그래도 하스는 시장에 진입하고 점유율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회사가 매출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손익 구조가 탄탄한데요. 일단 눈길이 가는 부분은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익률이 10% 이상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보건 소재의 마진이 꽤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매출액도 21년부터 23년까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아직까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단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소재만 생산을 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실제 치아를 복원할 때 사용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재와 장비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소재를 치아에 붙일 때 사용하는 소모품까지 제품 라인업을 확장해 가면서 치아 복원 관련해서는 토탈 솔루션을 공급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나 소모품도 단시간에 자리 잡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번 IPO를 기반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를 볼 텐데 하스는 기관 경쟁률이 946대 1이었고 2140개의 기관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임무합격 신청 비율이 6.4%였으니까 수요 예측은 그럭저럭 양호한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무합격은 수량 기준으로 6.4% 신청이 들어왔고 건수 기준으로는 6%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수량과 건수 차이가 크지 않은데 최종 배정에서는 15% 정도까지는 확약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모가가 16,000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상당 가격이 12,000원이었는데 33%나 초과가 되었습니다. 최근 공모주들은 20%대 후반 정도로 초과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요.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높게 초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더라도 16,000원 미만을 신청한 비율이 10% 정도는 되었거든요. 그래서 15,000원 정도로 정해지는 게 적절하다고 보였는데 여하튼 공모 가격은 조금 아쉽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실적을 보셨겠지만 하스는 현재 흑자를 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흑자를 내는 기업들도 밸류를 더 높여보려고 기술 특례 상장으로 추진하는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 케이스인데요. 26년 실적을 추정해서 공모가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확정된 공모 가격이 적절한 밸류인지를 따져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비교를 해보고 싶은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자진 상폐되면서 이제 임플란트 대장주로 자리 잡은 덴티움입니다. 오늘 주가 기준으로 덴티움은 시가총액이 약 1조 3천억 원 정도이니까 사이즈가 작은 종목이 아닌데요. 최근 4개분기 매출액을 기반으로 PSR 밸류를 계산해 보았더니 3.2배였습니다. 즉 최근 매출액보다 시가총액이 3배 정도가 더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스는 공모가 기준으로 보면 1254억 원으로 상장하게 되었는데 최근 매출액이 157억 원입니다. 그러므로 공모가 기준으로 PSR은 8배로 상장하게 되었는데요. 덴티움과 비교를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공모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밸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밸류는 참고만 하도록 하고요. 하스가 상장하는 날까지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하스는 이번 IPO로 181만 주를 모집하는데 우리 사주조합에 따로 배정을 해둔 수량은 없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45만 주가 배정되었습니다. 주관사는 삼성증권인데요. 삼성증권도 한국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청약 한도가 매우 적거든요. 일반 고객은 11,000주까지만 청약할 수가 있고 풀청약을 하시더라도 증거금은 8,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소 수량이 20주로 증거금은 16만 원이 필요하고요. 청약하시고 배정된다면 수수료 2,0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249만 주 정도인데요. 전체 주식의 32% 정도 되는 유통 물량인데 최종 배정에서 확약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주식의 30% 정도가 유통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통 물량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다만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모가 기준으로 유통금액이 300억 원대이거든요. 그러므로 유통금액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 중에서는 77만 주가 상장일에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전체 주식의 10% 정도 되는 물량이니까 이 종목은 공모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기존 주주보다는 2배 정도가 많을 것 같습니다.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니까 재무적 투자자 한 곳에서 약 43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주가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일 흐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 주주로 묶여 있는데 아마도 개인 주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주주는 약 34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개인 주주가 보유한 물량 비중이 4% 정도로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 물량이 상장일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톡옵션으로 부여된 물량이 있었지만 상장하고 1년 뒤부터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므로 상장하고 1년 동안은 스톡옵션 물량이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전환사채 등으로 상장 이후에 추가될 수 있는 물량도 없거든요. 그러므로 하스는 유통 물량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이즈가 무겁지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저는 조금 기대를 걸어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 텐데요. 오늘 KB 스펙 29호가 단독 상장을 했었죠. 단독 상장하는 스펙인 만큼 괜찮은 시세가 나왔습니다. 시초 가격은 거의 공모가 2배로 시작을 해서 장 초반에 공모가 2배 이상 가격을 찍고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현재 분위기는 단독 상장한다면 공모가 2배 정도의 시세는 보여주는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오늘 상장했던 KB스펙도 시초가 이후에 주가가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시초 가격보다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 때문에 시초가부터 적극적으로 매수해보려는 심리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상장하는데요. 하스가 청약하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4종목이 상장하니까요. 화요일까지 상장하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서 하스의 청약을 판단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균등 청약은 확정을 하고 화요일에 상장하는 SOS랩 흐름을 보면서 비례 청약을 할지 말지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다음 주 화요일 분위기가 하스가 상장할 때 분위기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종목이 상장할 때 분위기를 미리 알 수는 없으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라도 분위기를 살피면서 청약을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비가 온다고 하던데 비 덕분에 조금 시원해졌으면 좋겠고요. 일요일에는 한중 NCS와 스펙 친구들 상장일 매매 데이터를 정리를 해볼 테니까요. 저는 일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